원익 QNC 그 이출 25년 1분기 실적 나왔는데 확실히 좀 회복 신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연결 매출 2,314억 원에 영업이익 191억. 네, 그 전분기랑 비교하면 그렇죠. QOQ로는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맞아요. 특히 별도 기준으로 봐도 괜찮았어요. 매출 942억 원에 영업이익 140억 원이니까 국내 사업이 탄탄하다는 거죠. 네, 뭐 전분기 대비로는 그런데 이걸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요. 아직 매출이랑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아, YO로는 아직 좀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회복은 맞는데 그 강도가 시장 기대에는 아직 좀 못 미치지 않나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V자 반등 뭐 이런 걸 기대했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그래도 저는 그 핵심 사업 쿼츠 부문은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아시겠지만 쿼츠웨어라는 게 네. 반도체 웨이퍼 보호하는 필수 소모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죠. 원익 QNC가 이 분야에서는 뭐 거의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회사고 삼성, 하이닉스, TSMC, 인텔 뭐 이런 굵직한 고객사는 다 확보했고요. 그 장비사인 랩리서치나 TAL도 고객이고 기술 장벽도 확실히 있고요. 숙련도가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분기 쿼츠 매출도 884억 원. 이것도 전분기 대비 회복세가 뚜렷하고 어쩌면 연간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쿼츠 자체는 그런데 또 그 쿼츠의 원재료가 되는 쪽 있잖아요. 모멘티브 사업부. 아, 네, 원재료 쪽. 거기는 1분기 매출이 1,148억 원. 이건 작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 좀 부진해요. 아, 거긴 아직 회복이 더딘가 보네요. 네, 뭐 3분기쯤에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은 있는데 글쎄요, 이게 또 반도체 업황 따라서 얼마든지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거라서요. 하긴 그렇죠. 그래도 뭐 월별 데이터로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고 이쪽은 매출만 딱 늘어나면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클 수 있는 구조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익 레버리지는 기대되네요. 그리고 쿼츠 완제품만 보면 1분기 성과 좋았잖아요. 특히 대만 TSMC 쪽. 거기는 예상을 완전 뛰어넘어서 30%나 성장했고 흑자 전환까지 했어요. 아, 대만 쪽 실적이 좋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미국 랩리서치 내에서 시장 점유율 MS라고 하죠. 이걸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랩리서치 내에서요. 아, 네, 랩리서치가 그 시각공정 핵심 장비 회사인데 거기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건 기술력을 확실히 인정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금 한 30% 후반대 정도로 보는데 연말에는 1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경쟁사 물량을 좀 가져오면서 점유율이 올라간다. 이건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원익 QNC가 정말 압도적으로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경쟁사가 잠깐 주춤해서 그런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해요. 아,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 네. 만약에 경쟁사가 다시 정상화되면 점유율 다시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계속 갈 수 있는 성장세인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일리 있네요. 하지만 또 다른 성장 동력, 세정하고 코팅 사업, 이쪽도 잠재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일종의 재활용 비즈니스잖아요. 네. 비싼 부품들 세척하고 코팅해서 다시 쓰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 ESG 중요하니까 건식 세정 같은 친환경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요. 1분기 매출이 한 253억 원 정도였는데 근데 그 사업은 좀 문제가 매출 80%가 삼성전자 한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삼성 의존도가 높긴 하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동률 이거 하나의 실적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구조예요. 이게 좀 분명한 약점이죠. 고객사 다변화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냥 하는 중인 거고 성과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니까요. 뭐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나 대만 쪽, 또 미국 인텔, TI 이쪽으로도 새로 뚫으려고 영업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코팅 기술 개발도 완료했고 삼성 파운드리 좋아지면 수혜도 클 거고요. 그건 그렇죠. 좋아지면요. 그리고 또 하나, 세라믹 사업. 작년에 적자 꽤 컸잖아요. 33억 원인가? 아, 맞아요. 작년엔 R&D 투자 때문에 좀 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겨우, 정말 겨우 손익분기점, BEP 맞췄다는 거거든요. 1분기 매출 61억 원에 4월부터 BEP 달성했다. 그래도 턴어라운드 시작이잖아요. 비용 줄이고 수주도 늘고 고부가 가치 신규 아이템 매출도 나오기 시작했고 고객 반응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내년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작년 적자 사업이 이제 막 0을 맞춘 건데 이걸 안정적인 흑자 구조라고 보기엔 아직 좀 그쵸. 신규 아이템도 시장에서 성공할지 어떨지 아직 모르고요. 내년 실적 개선은 아직은 그냥 기대 수준인 거죠. 아, 그리고 그 옵틱 사업은 뭐 매출 비중이 1%도 안 되니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원원 정책 이것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별도 당기 순이익 7.5% 배당 이것도 약속 지키고 있고 내년엔 또 새로운 정책 내놓는다고 하고요. 이익 늘면 배당 늘리겠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 배당 기준이 연결이 아니고 별도라는 점. 그리고 배당률 7.5%가 지금 시장에서 뭐 그렇게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네. 배당 확대라는 것도 결국은 미래의 이익이 늘어야 한다. 이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네, 이렇게 원익 Q&C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실적, 또 탄탄한 고객 기반 이런 걸 바탕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시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라던가 특정 고객 의존도 문제, 또 일부 사업의 좀 더딘 회복세 이런 것들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